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령 21년 상이 평양을 떠나 영유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울의 적세가 전에 비하여 감소된 듯한데도 명병의 진취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기별이 없고 도내의 출신 무사들은 진영에 군량이 다하자 도망쳐 돌아가는 자가 퍽 많습니다. 감사 이 원익이 지금 조정을 떠나려 하니 원익으로 하여금 일일이 쇠출하여 정예병 300명을 엄선하고 행제소의 장사 가운데서도 제주를 헤아려 뽑아서 별도로 장수 1인을 차정하여 통솔케 하고 황해도에도 정예 병사가 많으니 아울러 본도에 그를 내려 보내어 기한을 별도로 100명을 가려낸 다음 또 장수 1인을 차정해서 관서의 군병과 합세하여 급히 군진에 달려가게 하고 호남에서 수송된 양곡으로 마땅히 헤아려 괴양하되 일체 원수의 절제를 받게 하소서. 그리고 낙참장이 그늘인 남병의 수가 너무 적어 우리나라의 정예병 300명을 자기 군사에 보충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에 쇠출한 군병의 조발과 선정을 끝낸 다음 아울러 낙참장이 발병할 기일을 물어보아 만약 서로 일치한다면 임시해서 참작하여 낙참장에게 주되 만약 낙참장 일행이 속히 발진하지 않는다면 이쪽 군병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낙참장에게 군병을 보충하여 주는 일은 참작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상이 오시에 순안현에 도착하여 좌의정 윤두스 우의정 유홍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에게 신병하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오늘의 날의 일은 경리학에게 달려있는 듯하다. 더구나 경리학은 천자의 명을 받들고 국내에 와 있는데 국왕으로 3번 만나지 않는다면 의리상 미편한 것이니 내가 가벼운 차림으로 경리학을 가보고자 하는데 사세가 급급하여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하니 윤두스가 이르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나 옥체가 지치실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길가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따질 겨를이 없다 하니 유홍이 지당하다고 하리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 길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우승지 유몽정이 아뢰기를 밖에서는 의주에 행행하실 날을 바란 지가 오래입니다. 성상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시니 심히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이 여기에 있으니 그도 어찌 듣고 못하였겠는가. 내가 정주에 있을 적에 아예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내 말이 시행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유정이 오늘 내일 사이에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정이 비록 온다 하더라도 16경이 넌저시 말만 하면 시랑은 필시 심각하게 여기는 뜻이 없어질 것이다 하니 유몽정이 아뢰기를 경략에게 나아가 청하는 일은 이분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회일 뿐만 아니다. 경략이 황명을 받들고 나왔는데 어찌 감히 나아가 보지 않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는 의리에 당연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초는 대군을 지공할 만한가 하니 홍이 아뢰기를 지공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얼마나 되는가 하니 홍이 아뢰기를 수량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근수를 장계를 보니 유정이 군병 10만을 거느리고 오는데 병사가 강하고 장수가 용감하며 또 권율의 군사도 있어 이를 이룰만 하다고 하였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유정의 군사는 1만인데 적 10만을 당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략을 만나서 나는 이런 경들이 나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상이 떠날 무렵에 심희수에게 공부를 감해 줄 만한 것은 유사가 일일이 감해 주라고 하였다. 선조시로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청운에 전교하였다. 예조판서는 송경락에게 만약 강화의 의논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면 마땅히 원수를 갚고 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의리로서 쟁변해야 하는데 한마디도 이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지금부터는 강화의 의논을 듣거든 그 잘못을 극력 제진하여 적을 치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다는 의리로서 반복하여 논변하도록 하라. 그리고 중국의 관백을 봉하여 왕을 삼으려 한다고 들었는데 이는 역적을 포장하는 일이니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사력을 다하여 논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은 곧 중국의 적자인데 외적이 극도로 흉악하여 하루아침에 섬멸되었으니 부모가 되었지 적자를 섬멸할 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뜻으로 윤근수에게 속기 하유하라. 선조시로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영유에 있었다. 선조시로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충원이 아뢰었다. 어젯밤에 신이 명을 받들고 낙 참장 근처에 가서 문안하고 물성과 예단을 노리고 이어 고하기를 국왕께서 의주에서부터 여러 차례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고 매양 노야가 우리나라의 일에 심력을 다한다는 소식을 들을 적마다 감격해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에 와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노야께서 마침 기체가 편안치 못하여 여러 장수가 모였을 때 참석하지 못하므로 국왕의 마음속으로는 매우 서운해한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평소의 듯이 오직 관사에 있었지 금백에는 있지 않았다. 전번에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와서도 국왕에게 나아가 배하라지 않은 것은 남의 말을 비하자는 것이었다. 오늘의 병은 다름이 아니라 요사이 불쾌하고 답답한 일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명을 받은 일을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이런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밤중이라도 너와 나 하늘과 귀신 넷이 안다는 썰을 들먹이며 물리치기까지 하므로 신이 제3 청하기를 국왕께서 장군을 위하는 마음이 매우 융숭한데 비하여 이 몇 가지 해미와 궁시 따위는 지극히 미미하다. 예접하는 데 있어 해로울 것이 없는데도 장군의 큰 도량으로 이처럼 거절하니 신 또한 부끄럽다. 국왕께 무엇라고 보고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사첩을 꺼내주며 신이 직접 내사한 물건 및 선물도 받들어 올렸습니다. 낙참장이 말하기를 저번에 화구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귀국의 천자 총통을 썼는데 성을 헐고 외적을 죽이니 매우 통쾌하였다 하게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비록 화기가 있다 하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장군이기에 쓸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 어찌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더니 낙참장이 또한 말하기를 그간에 강화의 의논이 벌써 이루어졌다. 나 한 사람의 말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도로 가능한 여지도 있으니 국왕께서 실랑을 본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그리고 내가 전날 귀국에서 종해병 400여 명을 가리어 중국 옷을 입혀서 우리 군사를 보충한다면 1,000명의 군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청하였었다 하였습니다. 선조시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의정 유홍이 아뢰기를 소신은 본래 재주가 없고 학술도 없어 보통 직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정축의 임무는 안위가 매우 있어 중요한데 두소 그릇이 어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는 보필의 도움이 없고 밖으로는 토적의 공이 없어 시비 소찬한다는 나무란만 쌓이고 신랄 같은 공적도 드러내지 못하여 실로 숫자만 채우는 신하일 뿐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진작 사퇴하여 합당한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전시를 만나 신하로서 사직할 때가 아니기에 부지런히 따라다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혼미하며 걸음걸이가 어렵습니다. 제주는 직임을 감당할 수 없고 근력도 몸을 지탱하지 못하면서 걸맞지 않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하늘과 같은 은혜를 저버린다면 신의 한 몸이야 돌아볼 것이 못되지만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를 그르친다는 어찌 하겠습니까? 성상께서는 특명을 내려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의 직책은 안위가 매여 있는 것이다. 더구나 훌륭한 정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난세일수록 국가를 부지하여 할 책임이 더욱 큰데 변변찮은 비신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상께서 종사되기를 위하여 노구를 끓이지 않으시니 신들은 감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옥체를 수고롭게 하시면 처음에는 비록 깨닫지 못하겠지만 뒷날 피로가 쌓여 병원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의주의 행타는 지극하신 성의에서 발동된 것이므로 신들이 감히 정지하시라고 청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애 주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직노가 아닌데다가 이 사람은 또 다른 날 서로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꼭 가서 보아야 되겠습니까? 제 신을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또 돌아갈 적에 서로 만나자는 뜻을 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신씨의 상이 숙천으로 행행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복수할 때는 독수라나 토벌할 만한 힘은 미약하여 오가며 호소하느라 도로에서 방황한 지 벌써 해를 넘겼다. 아 슬프다. 묘당의 여럿이 나는 기이한 계책을 발상하여 주상의 지욕을 씻어버리지는 못하고서 복수하는 것사와 토벌하는 책임을 명장에게 넘겨주거나 가만히 앉아서 그 성공을 누리고자 하니 이것이 어찌 매우 수치스러운 노릇이 아니겠는가.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이시언을 사관은 사관으로 구성을 승정은 동부 승지로 허성을 사음부 지비로 황진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경기 좌도 관찰사 성령이 치게 하였다. 관북의 적이 상경할 적에 두 왕자군께서 한 가마를 타고 두 부인께서도 한 가마를 탄 채 함께 오셔서 당시 남대문 밖 적진에 있었는데 황정우 부자도 그 진에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기를 김기영을 추구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의 채무는 못 관음과 같지 않으므로 진실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저절로 증거가 있을 것인데 추국하여 취초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채무에 미안하다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이 숙천에 머물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이 숙년간에 거동하여 애 주사와 만났다. 주사의 이름은 유신이며 하남 낙양 사람이다. 상이 말하기를 성천자께서 이미 대병을 발송하여 주시고 또 군량을 내려주시어 황은이 만극한데 배신이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죄입니다. 이제 대인께서 군량하는 것을 감독하여 오셨는데 일로의 관대가 필시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겠소 하니 주사가 말하기를 큰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주사가 또 말하기를 성천자께서 귀국을 위해 백금 수만 양을 보내어 양초 등을 사드리게 한 일은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아무쪼록 힘써 도모하십시오 하니 상이 후주참판 윤 자신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그 수량은 가량에서
적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답하기를 지금 가량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담당관이 되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잘 주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상이 도승지 심희수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거세고 또 오만한 듯하다 하니 답하기를 이 사람은 일로에서 징색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어필로 알리기를 우리나라가 갑자기 외노의 화를 당하여 성천자께서 우리나라를 가엾이 여기시는 은혜를 입으니 왕은이 망극하오. 다만 우리나라의 군신이 이 적들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적을 토벌함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수가 없어. 그러므로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경략에게 충정을 알려서 황은을 완수하기 바랄 뿐이요 하니 주사가 본 다음 책상 위에 두고 짤막한 천문을 써서 알리기를 경락이 진병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나름대로 묘용이 있는 것이고 또 병과 이를 머리서 억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언제쯤 서울에 진격하겠소? 우리나라의 신민이 밤낮으로 목마르게 바라고 있어 하니 답하기를 먼저 온 병마는 벌써 지쳐 있으니 후속 군병이 올 것 같으면 경락이 꼭 진병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들으니 군중에 강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의 시민이 원통해하고 있어 하니 답하기를 내가 길을 떠난 지 시일이 벌써 오래지만 의주에서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적을 섬멸하지 못한다면 다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어. 대인의 덕을 힘입어 적을 쳐서 복수한다면 서방의 시민이 모두 감격하여 보답할 바를 모를 것이요 하니 답하기를 돌아가서 제독과 함께 힘을 다하여 도모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황궁할 적에 주사가 자기가 탔던 가마를 타라고 간곡히 청하므로 상이 그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비만기에 일렀다. 이번에 염초를 굽는 방법은 역관 표현이 배워온 것이니 헌에게 가자 하라. 사실은 논한다. 나라를 지키는 도리는 인의가 어뜸이고 갑병이 그 다음이며 참으로 윗사람을 받드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병기를 끌고 다니는 자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병기가 정예롭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마침내 외구의 쓰임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아마도 염초를 굽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임원 네 번째 기사 박응복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장운익을 사헌부치비로 허성을 홍문관 응교로 송영구를 사헌부 지평으로 이수광을 홍문관 교리로 이상신을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난도에 군병을 선발하여 와서 원수의 절제를 받게 하라고 일찍이 상해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여러모로 생각해보니 본도는 서울과 거리가 매우 먼 데다가 하도 가혹하게 도륙당하여 공사가 모두 단갈되어 군량 조달도 어려운데 외로이 살아남은 백성을 천리 밖에 싸우러 보낸다 반드시 원망이 많을 것이므로 본도는 징발이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존망이 매어 있는데 어찌 그 배단을 따지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현재 여러 도의 적이 모두 물러가고 서울과 경상도 일로에만 모여 있을 뿐입니다. 사방의 관군의 의병이 모든 군이 일제히 애워싸고 함께 진격해야 하는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서 처치를 허술하게 하여 적들로 하여금 남양과 수원 등지에서 침탈하게 함으로써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죽임을 당하게끔 하였으니 극히 마음이 아픕니다. 황해병사 조인덕, 강원감사 강신, 충청감사 허욱 등에게 각기 본도의 군관과 의병 제군을 거느리고 진을 옮겨 서울로 향하게 하여 마침내는 본도로 충돌해오는 적의 기세를 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을 토벌하는 우리 군사의 힘을 더욱 돋아주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나의 생각에는 함경남도의 군병도 선발하여 와서 도 원수의 지시를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7번째 기사. 상이 승장 유정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하여 해주로 하여금 특별히 선교종 판사를 제수하여 호령을 내릴 수 있는 권병을 지니게 하고 적을 참한 중에게도 선과를 제수하여 보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였다. 유정선서.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8번째 기사. 도 제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김지기 및 본국 역관 김성경이 용산에서 배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16역은 광화의 길을 택하여 바로 계성으로 향하였고 또 오종도라는 자도 용산에서 달려갔는데 모두 송경락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청병은 16역이 자기를 보러 오지 않고 떠났다 하여 몹시 노여워하면서 16역이 하는 일을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하니 이 뜻을 도 제찰사에게 말해야 한다 하기에 신이 선경에게 유격이 한 일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배에 이르러서 평행장을 불러 함께 말을 나누는데 청정도 같이 있다가 서로 맞이하여 강화를 의논하였다. 유격이 강화하려 들지 않고는 이어서 글로 써서 문답하였는데 비밀이어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유격이 송경략에게 분명하려 한다고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경기수사 이민과 주홍모가 제독에게 올린 편지를 한 장을 등사에 올렸으니 강화한다는 것이 헛말은 아닌 듯합니다. 전날 내려보낸 방문을 도원수 김명훈에게 물어보니 즉시 서울에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16역이 지금 그곳에 있으니 만약 이 글이 적중에 전해진다면 청정 같은 자가 16역에게 내보이며 그가 행장과 사사를 약조한 것을 나무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명장이 크게 성을 낼 것이어서 난처한 일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큰 글씨로 써서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적이 이가 나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깊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를 실패시킬까 염려되니 아직 발송하지 않고 형세를 보아가며 처치할까 합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9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예로부터 군사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삼군은 내 강약은 다만 한 장수에게 달려있다. 전날에 김명훈과 이빈이 장수가 되기 합당치 않다는 것으로 정교하였으나 본사의 아랫말에도 은근한 뜻이 있어 내가 다시 말하지 않았다. 유성룡의 사람됨은 내가 자세히 아는데 적을 헤아려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은 그의 장기가 아니다. 처음에 군령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고뇌의 직임을 전도받았는데 요사이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한나라의 군수가 되어 강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도 적을 치고 원수를 갚자는데 언급하거나 명장 앞에서 머리를 붓으며 쟁변하는 일은 전혀 없고 강화의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으며 임무를 받은 뒤로 한 번도 기이한 계책을 세워 적을 격파한 적이 없으니 아마도 끝내는 일을 실패시킬 듯하다. 나의 생각에는 권율, 고원백, 조호익 등 몇몇 사람에게 위임하여 족할 듯하다. 전번 의주에 있을 적에 제 의구를 권율에게 배속시키라고 전교하였으나 나의 말이 시행되지 않았다. 제대로 살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마땅히 다시 참작하여야 한다.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일의 염려스러움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선교를 받은 이는 모두 신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일 처리를 잘못한 까닭인데 여러 차례 선교를 수고롭혀 지극히 황공합니다. 김명훈과 이빈이 대체로 이를 너선하게 처리하여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신들도 본래 알고 있습니다. 제찰사 유성룡은 대신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받아
비록 특별한 공을 세운 것은 없지만 큰 실책도 없었습니다. 그가 강화의 의논에 쟁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창졸간에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랬을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 일로 대신의 병권을 가벼이 채직한다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더구나 서울과 경기의 백성들이 날마다 관군이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불의에 채직한다면 불안과 실망이 전날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다만 글을 내려서 성령을 크게 책망하여 스스로 제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김명훈은 채직하고 권율은 도 순찰사로서 각진의 의병을 절제하고 있으니 일체를 앞서의 전교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 원백은 이미 방어사가 되었으니 조호익은 초토사로 이름을 보장하는 뜻을 보여서 속히 진격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를 하되 김명훈은 채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첫 번째 계산 상이 숙천을 떠나 안주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성실왕의 뜻은 적이 물러간다면 강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진격하여 섬멸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때 지략으로 간첩을 써서 그의 계획을 실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진영을 그 짓으로 투항시켜 적으로 하여금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여 송실왕의 노여움을 부추기는 것이 그 계책으로 이렇게 한다면 일거에 섬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그 대계이고 권변을 교묘히 쓰는 일 같은 것은 장신에게 달려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듯하니 상의하여 처리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전혀 계책을 세울 줄은 몰라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기발한 꾀를 내어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거짓 투항하는 일만 하더라도 비록 극히 기묘한 계책이긴 하지만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치밀히 하지 못하여 기밀이 혹 탄로난다면 결말을 짓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늘 중국 군사가 물러나 둔치고 있고 잇따라 강화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하는 이 자들이 그것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형세를 다시 진작시키고 인심을 크게 돌이키는 한편 적이 감히 서쪽을 향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 중국 조정의 힘입니다. 만일 불행하여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끝내는 중국 조정의 분노를 일으켜 다반으로 일책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솔히 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나도 이미 요령하였는데 거짓 투항하는 꾀를 쓸 것은 없지만 다른 꾀를 썼어라도 실패시켜야 한다. 오직 그들의 강화의 의논을 이간시켜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다시 생각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경략이 권율에게 전하여 효유한 폐문을 보니 매우 통분합니다. 이때 송경략이 강화의 의논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변장에게 외적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경계하였는데도 권율이 여러 차례 남은 적을 쳐 죽였다는 기별이 있었습니다. 경락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폐문을 내려서 금지하였다. 그리고 소지에 별도로 기록한 것을 보니 강화하고 군사를 파하는 일은 중국 조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대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마땅히 원수를 갚는 대의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극력 쟁변할 뿐입니다. 우선 이 폐문을 권율에게 보내지 말고 서두로 자문을 만들되 이 적이 우리나라에게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므로 강화라는 말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민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으며 비록 신민에게 신치가 적을 죽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영을 위해 복수하고자 하는데 어찌 들으리 하겠습니까? 휴전과 강화는 끝내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승문원을 시켜 자문을 갖춰 속히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마땅하다.
아랜대로 하라. 그리고 장수가 밖에서는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을 일이 있다는 말을 더 넣어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5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기를 의 주사가 매우 탐욕스럽고 비루하다고 하니 첫반사 신점에게 물어서 아래라 하니 에게 하기를 신점에게 물어보니 그의 성품이 청렴하지 못한데 송신랑이 경내에 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 자신의 검약한 뜻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요즘에는 외도 및 그림 따위의 물건을 간절히 요구한다. 그리고 전날 상께서 예물로 주신 물건을 사양하고 받지 않더니 그 뒤 여러 차례 신에게 국왕 여자의 회답을 하지 않는가 하다가 그 회답의 자문에 사양한 것에 대하여 칭송하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포괄하여 명성을 낚는 자료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비루해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6번째 기사 상이 일로의 호종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양식과 기계의 운반에 극심한 고생을 겪는다 하여 영류에서부터 행차에 대해 대동한 하인 외에 중루의 각 고을에서 더 보낸 하인은 일체 대동하지 말게 하고 나장과 4대도 수를 줄이게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7번째 기사 상이 안주에 이르러 왕 통판의 이름은 군령이며 거인으로서 지금 하 간부의 통판으로 있다. 이 경락의 군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장용 민 몽룡을 보내어 문안하고 말을 전하게 하였다. 국왕께서 경락을 뵙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지금 안주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대인이 행차하는 것을 듣고 꼭 만나려 합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안주에 머물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장령 및 몽룡이 왕 통판을 문안하고 와서 아뢰었다. 신이 아침에 가산으로 달려가니 통판이 신을 불러들여서 국왕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여 미안하다. 내가 나아가 배알하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가가 다시 청천강을 건너 오리쯤에 왕 통판을 만났다. 오리쯤에서 왕 통판을 만났다. 상이 통사를 시켜 전달하기를 내가 안흥에서 대인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대인이 오래도록 오지 않았어. 내가 경락을 만날 일이 급한기 때문에 광통원에서 서로 보고자 하니 대인은 수레를 돌려서 먼저 광통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역관을 통해 말하기를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왔으므로 이제 광통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말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가므로 상이 말 위에서 업하며 말하기를 내가 송녀를 만나보고 민망하고 절박한 뜻을 호소하고자 하여 일각이 급하기 때문에 곧장 달려 나아가는 중인데 이제 중로에서 만나니 미안함을 견딜 수 없소 하니 답하기를 여타 이런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산에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종자들은 모두 줄인 배로 이곳에 왔으니 여기서 또 광통원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고 기묘하기 때문에 잠깐 사이 말을 전할 수는 없고 반드시 조용히 상대해야 합니다. 어찌 그리 서두르십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내가 경락에 가는 것이 하도 바빠서 일각이 급하기 때문에 광통원에 나아가서 서로 뵈려고 하는 것이요 하니 답하기를 경락의 뜻은 벌써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군사를 써야 한다면 국왕께서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군사를 쓸 것이고 군사를 쓰지 않아야 한다면 국왕께서 간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국왕께서 행차를 돌리려 하신다면 함께 안흥으로 가서 나의 뜻을 말할 것이고 국왕께서 행차를 돌리지 않으려 하신다면 나는 안흥으로 갔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략이 있는 곳에서 왔는데 경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개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바발아로서 경략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좋은 교를 받더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어 내가 마땅히 안흥으로 돌아가리다 하였다. 상이 청천으로 돌아왔다. 임금의 거동은 참으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루 안에 금방 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등 청천강 2번 건넜으니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일로 하여금 그것이 미안한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상이 뜻하는 것이라면 감히 극력 저지하지 못했으니 하물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으이겠는가? 안흥관에 나아가 왕 통판과 서로 만났는데 통판이 말하기를 경략이 사세 이해와 용병의 진퇴를 국왕께 상세히 여쭈려고 하였는데 배신의 왕래가 비록 잦아도 언어가 분명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나에게 말을 전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말씀을 갖추 다 하십시오. 내가 경략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귀국의 일은 그 다음입니다. 중국의 장관이 제군을 거느리고 멀리 해외에 나와 친척을 이별하고 고향은 버린 채 비바람 물에 쓰고 굶주림을 겪은 지가 시일이 오래입니다. 만약 이러다가 행여 중요한 일을 그르친다면 중국에서 명을 받은 자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용병의 방도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적을 쳐서 원수를 갚지 못하면 천지간에 쓸 수가 없어. 이 적은 우리나라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하나의 역적인데 어찌 놓아두고 치지 않을 수 있으며 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야겠습니까? 더구나 평양을 수복하고부터 천위가 등등하여 적세가 이미 꺾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치지 않는다면 후회가 있을 듯하오 하니 답하기를 기국이 적과 불공 대천의 원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구천은 10년 동안 백성을 키워 모은 뒤에 오나라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국왕께서도 꼭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지의 양장을 아끼고 사조를 보존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녀라 하였습니다. 13도 및 3군 구경 6가가 모두 원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경락은 뜻은 이미 여기에 왔는데 갑자기 파하고 돌아간다면 이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적의 형세가 떨쳐진다는 것은 모두 간첩의 말이고 실은 적이 잔패하고 지쳤으니 이 기회를 놓치고 토벌하지 않는다면 뒷날에 가서는 어찌 할 수가 없을 것이요 하니 답하기를 이 적은 실로 강한 적인데 어떻게 잡아 토벌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중국을 침범한다면 중국이 당연히 쳐서 섬멸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진병한다 하더라도 어찌 남김없이 다 섬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백성도 중국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죄 없는 적자를 모두 죽인 것은 이 또한 중국의 죄를 얻은 것인데 이러한데도 치지 않는다면 하늘의 주보를 잃는 것입니다. 죄 없는 적자를 몰아다 죽인 자를 놓아두고 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부모와 마음이겠습니까? 어찌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처음에 만약 치지 않는다면 현왕의 말씀이 옳으나 적이 이미 위험을 두려워하여 복종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은 지세가 험준하여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이어서 소첩 두 복을 올리는데 대개는 강화의 진격의 이해를 논하는 것이었다. 상이 말하기를 적이 만약 사서로 잡아간 사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으며 강화하고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어찌 하겠소? 하니 통판이 답하기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타의 신은 내가 알지 못하나 배신 및 두 왕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또 조선의 나라가 비록 한 조각의 땅일지라도 수복되지 않은 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조공을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통판이 또 소첩을 올리니 상이 도승지 심희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대개 다른 말들은 제쳐두고 적이 만약 강화를 허락한다면 물러가겠는가? 관백을 왕으로 봉하는 일은 곧 보장하는 것이다 하니 통판이 말하기를 이 적을 어찌 꼭 친뒤라야 통쾌하겠습니까? 지금 성 밖으로 몰아냈으니 이어 강병 5천을 왕경에 머물러 두고 3천을 개성에 머물러 두어서 수 3년을
기한으로 하여 반드시 평온해진 뒤에야 군사를 파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무름지기 일시의 치욕을 참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이 비록 강화의 의논을 결정하였더라도 우리나라의 신민이 이를 대강 알고 자기의 부형의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니 내가 비록 검한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차마 검할 수 있겠소 하니 통판이 역관 홍순원을 돌아보며 당신네 의병이 있다면 당초에 어찌하여 적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네는 중국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네는 왕자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순원이 말하기를 이러한 때는 종묘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리를 다른 것을 돌보겠습니까? 하니 통판이 말하기를 경락이 이는 후하게 해야 할 것에 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 나라는 우리 조정의 명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대 나라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였소 하였다. 좌의정 윤두스가 백간을 거느리고 뜰 아래 꿇어 앉아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심린이 밤낮으로 토적의 거사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네가 인멸되어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강화를 허가한다면 우리나라의 시민은 죽을 곳을 얻게 될 것이니 다시 무엇을 하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군사를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기함으로 쉽게 말할 수 없어. 국왕은 이런데도 기어코 서쪽으로 피하려고 하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 민망하고 절박한 뜻을 경락에게 호소하고 나서 돌아오겠소 하니 답하기를 가보아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가는 것이 좋겠지만 경락의 뜻은 가더라도 조금도 도움이 없을 것이니 왕께서는 부디 가지 마시오. 그만둘 수 없다면 배신 한 명을 차정하여 경락 앞으로 자문을 띄우고 나와 함께 가도록 하시오 하였다. 상이 통판이 올린 작은 첩자를 심희수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첩자 속에 하루아침에 분함을 견디지 못하였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의리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는 우주 만세까지 꼭 갚아야 할 원수인 만큼 이 사람은 상대하여 별로 날 가치가 없는 자이다 하고 또 통판에게 말하기를 오늘 적을 토벌한다면 내일 곧 죽어도 달게 여기겠소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잠잡고 오늘의 기상을 살펴보니 명조만 강화하자고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엇이나도 실은 강하고 싶어하면서 감히 다만 드러내어 말하지 못할 뿐이다. 유성룡이나 김명원 및 기변사가 아랫말 같은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한심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적에게 강화를 요구하지 않는 자는 오직 나와 이 호민의 문사뿐이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이니 적을 토벌하더라도 즉시 물러날 것이고 강화하더라도 즉시 물러날 것이다. 말 위에서 실려 있는 몸이 어느 곳에 가 머무를지도 모르는데 이 적을 토벌하지 않고 산들 무엇하겠는가. 명장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은 끝난 것이다. 다시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이제 경락 앞에 달려가 한번 울고서 물러나 땅속으로 들어가면 족하겠다 하였다. 아이고 그랬구나.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9일 갑신 나번째 기사 대신이 하려기를 왕 통판의 말을 듣고 보니 명조가 강화하고 군사를 파하는 것을 장책으로 여기므로 결코 말로는 쟁변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가슴치며 통곡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낸 자문의 내용은 통쾌하나 다만 사연 중에 미안한 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게 되었는데 저들의 노여움을 부추기기에 심하니 심히 염려스러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문을 속히 회수하고 통판의 말대로 따로 한편의 자문을 만들되 말의 낌새를 완곡하게 하여 보내소서. 그리고 사세가 이와 같으니 비록 상께서 친히 경락을 만나본다 하여도 결코 만에 하나도 보탬은 없고 난처한 꼬투리만 잡힐까 두렵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참작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자문은 아무랄 데가 없이 훌륭함으로 뒤따라가서 회수할 것 없다. 송신랑에게 일을 미루지 못하더라도 한번 통곡이나 하고 오겠다. 내일 길을 재촉하여 나가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4월 1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얼려 첫 번째 기사 상이 안주를 출발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얼려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통판 왕군영이 가산에서 묵고 있는데 보고가 이미 도착하였으니 권리의 원건과 해의 조문을 헤아려서 미리 절차와 처소를 정하여 임시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리 조처하여 결정하지 않아서 대가가 함부로 도로에서 방황하다가 중도에서 되돌아오게 하였으니 색승지는 채차시키고 도승지와 예조 당상은 함께 치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색승지는 치고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조화승지 홍진이 의주에서 들어와 아뢰었다. 신이 송경락에게 나아가 문안하고 국왕이 노이야께서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조화승지 홍진과 내의 남응령을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아울러 약물과 음식을 보냈다 하니 후이에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신을 불러 요즘 외노가 주의를 뉘우치고 조공하기를 요구하는데 말이 매우 애절하고 3차에 걸쳐 청하여 왔으므로 내가 우선 이를 허락하고 대이로서 그들을 꾸짖었다. 오는 4월 8일 왕자와 배신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그들은 즉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면 나는 관원을 파견하여 외노들을 거느리고 관백에게 가게 해서 관백의 항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곧바로 천자에게 제본을 올려 관백을 일본 국왕으로 봉하고 영파를 통해 입공하게 하려 한다. 외적들은 이미 평양의 패전에서 겁을 먹고 있으니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복제하는 것은 진심에서 나온 듯하다.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이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만 못한 법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병사 중에 먼저 파견된 자들은 이미 지치고 숫자도 적으며 뒤에 징발된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진격하려고 해도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보존되고 있는 것은 만극한 황은의 덕이다. 그러나 이 외적들은 속임수가 많으니 지금 항복을 애걸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지연시키려는 수책일 것이다. 저들의 관계에 떨어질까 걱정이다. 저들은 우리 선왕의 능률을 파헤쳤으니 우리로는 만세도록 기어이 보복하여야 할 원수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의의가 있다. 맹세코 한 번 죽기로서 결전하여 이 원수를 갚기만을 바랄 뿐 적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 부디 노야는 끝내 구제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경락이 외노가 그네 나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백세의 원수이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다만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이제 저들이 이미 항복을 빌고 복제하였으니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관계가 다시 드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소멸시킨다면 우리에게 명분이 있는 것이니 그대 나라에서 우리가 그들의 실수에 빠진다고 걱정하지 말라. 관백을 왕으로 봉해주고 조공을 허락하는 일로 말하면 저들이 완전히 돌아간 다음 진정을 확인한 뒤에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정의 뜻이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그대 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하던 초기에는 조정의 의논이 분분해서 대부분 압록강을 지키는 것을 상책이라 하였다. 평양까지 내려오자 평양만을 지키려고 하고 개성까지 내려오자 개성만을 지키려 하면서 이미 속국을 구원하여 태반을 평정 회복하였으니 바로 철병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나와 석상서의 의견은 그렇지 않아서 적들을 깨끗이 소탕하기로 기약하였다.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조정에서 그대 나라가 200년 동안 충순하게 사대하여 지성으로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가상하게 여긴 때문이니 금일의 일은 천자의 홍은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온갖 생각을 다하는 것은 모두 그대 나라의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려는 계책인 것이다. 우리 그대 나라가 평정되었을 때도 5천 혹은 1만 명의 군사를 유치시켜 요우예처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배신은 돌아가서 국왕에게 염려하시지 말라고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듣기로는 세자의 나이가 차서 바로 학문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한다. 1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은 있는 법이다. 그대 나라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 필시 정심 독행하는 선비로서 세자의 사우로 삼을 만한 자가 많을 것이다. 모른지기 때를 놓치지 말고 강화하도록 하라. 이제와 사망의 도는 전모에 있고 공명이
마음을 다한 묘법은 경전에 있다. 한 권의 중용이나 대학만으로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를 충분하니 모름지기 경하게 유념할 것이요 주저와 집주에 넘어 빠질 필요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지만 도심은 은미하고 인심은 위태로운 것이니 진시로 그 중도를 실행한다면 자연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 사이에 천자가 가장 위대하다. 국왕이 그 다음이고 공, 후, 백, 이 또 그 다음인 바 세자는 후 일의 국왕이 될 사람이니 보도를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제왕의 도리와 승리의 학문을 강구하여 보는이 맑아져 광명정대하게 되면 수신과 치국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 한 이후의 문장과 사부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니 마음을 둘 곳이 못 된다. 배신은 돌아가서 국왕에게 아뢰어 교양에 법도가 있게 하고 문장과 수를 일삼지 말게 하라. 또 세자의 시간관과 두세 명의 배신으로 하여금 성경 현전을 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면 내가 한간 시간에 의리를 강론하고 구두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자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걱진하게 마음을 쓰는 것이니 배신은 모름지기 잊지 말고 이것도 아울러 돌아가 아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또 홍수언 남 호정의 말을 듣건대 백제관에서 패전한 이후 중국 장수들은 싸울 의욕이 없고 제독 이 여성이 전해온 것은 오로지 철분하여 돌아가고자 함이었는데 송경락이 그를 심하게 꾸짖고 독려해서 돌아오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리하게 되면 경락이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하므로 그에게 억지로 싸우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4일 심유경이 돌아왔는데 25일에 송경락이 그를 불러 유시하기를 그 동안의 화인은 내가 이미 혼자서 주관하였다. 나는 조선을 속일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조정을 속일 수도 없다. 너는 모름지기 책사 5명을 데리고 왜군들을 인수를 하여 일본에 가서 관백의 항서를 받아가지고 오라. 나는 항서를 얻은 뒤에야 다시 천자에게 아뢰어 관백을 봉하여 왕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조공하게 할 것이니 그대는 이를 거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이어 은 200냥을 주어 노비로 쓰게 하였는데 심유경은 명을 받고는 근심스러운 모습을 띠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홍수원 등에게 들은 내용이 반드시 모든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들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산 미시의 대가가 가산에 이르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얼리오 다섯 번째 기산 유격 심유경이 의지로부터 와서 가산의 촌사에 머물렀다. 상이 만나보려 했으나 심유경은 설복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사양하였다. 상이 도승지 심희수를 심유경에게 보내어 다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날마다 대국의 위세를 의지하여 적을 토벌해서 종사의 원수를 갖기를 바랬었는데 요즘 듣건대 그들과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외적들이 흉사스러워 반역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이요. 동황제니 서황제니 하고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말은 일찍이 대인도 직접 적장에서 들었을 것이요. 우리나라의 절박한 사정은 그만두고라도 당당한 중국이 이 기회를 타서 외적들을 토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화의를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소. 적출을 왕으로 봉한다는 소문으로 말하면 이것은 간악함을 장려하고 도덕질을 가르치는 행위인 것이요. 우리나라가 작지만 천년 동안 의의를 지킬 줄 알고 있는데 대인 때문에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득이하게 돌아가게 한다면 어찌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소이까? 대인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니 만대를 우러를 일이 이번 이 일에 달려있소이다.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라오 하였다. 심희수가 심유경의 처소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하교하신 뜻으로
반복하여 개유하였더니 심유경이 금일 외국의 조공을 허락하자는 의논은 천자의 은혜로운 명과 석상서의 원대한 경락에서 나온 것으로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저 중국은 오랑캐들에 대한 넓은 도량을 보여줄 뿐이어서 저기 오늘 황성을 포위하였더라도 내일 물러가면 몰아낼 따름이고 다시 그들과 대결해서 복수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 어찌 귀국을 위하여 복수할 수 있겠는가? 귀국이 복수하고자 한다면 누가 감히 막겠는가? 지금 저 외적들이 왕자를 풀어 보내주고 다시 강토를 침략하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게 한다면 이 또 좋은 일이 아닌가? 저 외적이 매우 간교하지만 지금 진공하겠다는 것은 사세의 급박함에서 나온 것이니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병조 참판 심춘겸을 보내어 접대하여 보내게 하였다. 심춘경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심유격에게 우리나라가 오늘날 보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천자의 은혜 때문이다. 연전에 평양에서 군사를 넣쳐 외적을 속여 보내다가 마침내 소탕하게 된 것은 모두 대인의 공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늘 고맙게 여기고 있다 하니 심유격이 웃으면서 평양 이동의 지역을 수복한 공은 제독에게 있고 평양 이서 지역을 보존한 공은 나에게도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어제 왕 통판이 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중국 조정에서는 이미 외적들이 입공과 파병할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이 외적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불공 대천의 원수여서 하루를 복수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인도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종사를 불태워서 이미 잿더미를 만들었고 선왕의 능멸을 파헤쳐서 관이 드러나게까지 하였으므로 과군이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을 원통이 여겨 경락을 만나보고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하려고 하였다 하니 답하기를 저 외적들이 순순히 돌아간다면 그만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계획을 지금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어기는 일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소탕하기로 이미 계획을 정해놓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복수하는 것이 마땅함을 제3 말하니 그들을 속여 성을 나간 뒤에 마땅히 도모할 것이다 하고 이어 소리를 낮춰 그대 나라와 문답하는 말이 모두 적중으로 들어가게 되니 내가 여기서 명백하게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경락이 우리 국왕으로 하여금 관병과 의병에게 명을 내려 되에 돌아가는 적들을 치거나 죽이지 말게 하라고 시켰다 하는데 종사의 원수를 어찌 차마 치지 말라고 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나도 이미 알고 있으나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문답은 심히스가 아랫말에서 자세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일 얼류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중국 장수 동지 심사현과 책사 호택 서행 오행도가 가산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서 역관을 만나 우리들이 이번에 온 것은 강화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는 적들을 속여 성을 나가게 한 다음 이를 틈타 섬멸시키고 전진하려는 것인데 요정의 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요정의 군대가 28일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니 우리들의 이번 길은 오로지 강화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을 국왕에게 엄밀히 고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가산을 출발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조종에서 중국군의 식량 조달을 급급하여 제신과 사명을 많이 파견 각도에 나아가서 감독하게 하였었습니다. 당초 이들을 파견한 것은 부득이한 조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명을 받은 자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것만을 위주하여 혹 종사, 군관을 나누어 보내기도 하고 혹 외람된 하인을 많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관속관이라 칭하기도 하고 모납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여 마을을 출입하면서
소란스럽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리하여 민간의 얼마 안 되는 곡식 종자와 항아리에 담긴 적은 식량까지도 모두 긁어가므로 원근이 소유스러운 것은 물론 닭이나 개 같은 짐승까지도 편안치 못합니다. 심지어는 관원이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자까지 있어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이 저기 침입했을 때보다 심하니 백성들이 떠돌고 굶어 죽은 시체가 쌓이는 것이 여기에서 연유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황해, 강원, 경기 등도 각각 사신 이러한 식을 머물게 하여 전적으로 이 일을 관장하게 하고 나머지 대소 4명은 모두 피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중국 장수를 접반하는 것은 신하된 자의 직분인데 한때의 요청으로 인해서 의뢰 승급시켜준다면 설관이 외람된 벼슬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신점을 이 대부에 가자한 것에 대하여 물정이 놀라고 비웃지 않은 이가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신점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장수에게 허락했으니 속일 수 없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가가 정주에 도착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덕형의 장계에 검찰 종사관이라 일컫는 자가 무려 수십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호수를 헤아려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므로 백성들 중에는 그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서 스스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자까지 있다 하였습니다. 국가일이 다급해서 작은 폐해는 없겠으나 백성들로 하여금 관리를 미워함이 적이 침입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되도록 하였으니 후일의 근심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폐해를 끼치는 이런 조정에서도 벌써 알고 있어 검찰사 최황은 이미 체차하였습니다. 이 산보는 현재 도내에 있으니 전에 내린 유지에 따라 한두 명의 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람되이 데리고 간 자나 종사관이라 일컫는 자들은 모두 퇴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은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민폐를 끼치지는 말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하소서. 경기지방의 백성들은 겨우 호구에서 벗어났으나 기아에 핍박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 돌아가고 있으니 정상이 매우 애처로울 뿐만 아니라 군정을 누설할 것도 매우 염려됩니다. 가급에 저축된 곡식은 모두 중국군을 지대하기 위한 것이니 그것을 나누어 구휼할 수는 없으나 전의 공사에 따라 비잡곡을 드러내어 계속 구휼할 것으로 경기감사와 한성 반윤, 유근에게 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였으나 굶어 죽은 시체가 구하게 날이 갈수록 더욱 쌓였으니 이는 거칠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김우옹, 홍진, 황진을 주청사에 의망하니 전교하기를 홍진은 승진이 소임이 막중하고 나머지는 병약한 사람들이었어 모두 맡을 수가 없다. 다시 의망하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당 하관 중에서 합당한 자를 당상관으로 올려 차임해서 보내라 하였다. 이조에서 지비 장운익을 의차하여 보냈다.